안녕하세요. 오늘은 T1 에너지, 티커는 TE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주가가 확 꺾이면서 솔직히 멘탈 흔들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결론부터 내리기보다는요, 이번 유상증자, 정확히 말하면 주식 발행과 전환 사채를 동시에 진행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G2 공장 착공, 그리고 FEOC 컴플라이언스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초보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포인트들도 정리해 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은 아니고요.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먼저 이번 이슈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T는 지금 공장 짓는 돈이랑 규정 맞추는 돈이 동시에 필요해서 큰 자금 조달을 했다. 이번에 회사가 한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식 유상증자입니다. 대략 2,800만 주 정도를 주당 4달러 95센트에 발행해서 약 1억 4천만 달러를 조달합니다. 두 번째, 전환사채, 흔히 컨버터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쉽게 말하면 이자를 주는 빚인데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붙은 빚입니다. 이번 전환사채 조건은 이자율 5.25%, 2030년 만기, 규모는 1억 4천만 달러로 확정됐고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은 대략 6달러 93센트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조건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회사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주식이랑 채권을 동시에 써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하필 지금 돈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쓰일까? 회사 설명을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G2 어스틴 공장입니다. 이건 태양광 셀 공장이에요. 공장 짓는 걸 집 짓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집도 착공하기 전에 토목공사하고 전기 깔고 자재 계약금부터 먼저 나가잖아요. 공장도 똑같습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결과는 나중에 나와요. G2 어스틴 공장은 연 2.1기가와트 규모의 1단계 프로젝트고 자본 지출은 약 4억에서 4억 2,500만 달러. 회사가 제시한 타임라인은 2025년 4분기 착공, 2026년 말 생산 시작입니다. 즉 면 이후 이야기인데 현금은 지금부터 필요한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FEOC 컴플라이언스입니다. 회사에서 이번 자금 사용처를 설명하면서 12월 31일까지 FEOC 관련 규정을 맞추는 데 쓴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직접 언급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FEOC가 뭐냐? 진짜 쉽게 말하면 FEOC는 미국 정부가 싫어하는 공급망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풀어볼게요. 미국이 요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밀어주면서 기업들한테 세금 혜택, 일종의 보너스를 주고 있죠. 대표적인 게 제조업 세액공제 같은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만들면 만드는 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걱정이 생긴 거죠. 우리가 세금 혜택까지 줬는데 알고 보니까 공급망이 중국 같은 나라에 너무 의존하면 그건 안보에도 문제고 산업도 제대로 못 키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FEOC 규정입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우려 국가의 정부나 영향력이 공급망에 깊게 들어와 있으면 세금 혜택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가 하려는 그림은 이거예요. 미국에서 셀 만들고, 미국에서 모듈 만들고, 미국이나 동맹국 공급망으로 엮어서 정책 혜택을 놓치지 않겠다. 이 흐름과 딱 맞는 사례가 코닝 같은 미국 기업과의 협업이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공급망을 바꾸고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구조를 손보는 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FEOC 규정 준수를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표현을 회사가 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유상증자를 이렇게 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이 정말 아프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G2 착공과 FEOC 데드라인이 겹치면서 현금이 곧 생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최근 오라클 브로드컴 어닝콜 이후로 AI 버블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같이 흔들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빠질 때 유상증자를 한 점은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T1 에너지 같은 성장주는요, 솔직히 말해서 유상증자가 거의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공장 착공이나 확장을 위해 추가 자금 조달이 나올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맞고요. 그래도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구간을 분할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산업 관점에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T1 에너지 영상을 자주 올리지만 단순히 태양광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요즘 다들 로봇 이야기 많이 하시죠? 최근에는 트럼프가 2026년에 로봇 산업을 밀어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로봇은요, 고도의 하드웨어 기술도 필요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결국 AI고 더 들어가면 VLA, 그러니까 Vision Language Action 모델 같은 게 필요해지죠. 그럼 이 모델을 학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게 한 단어로 연결됩니다. 전기. 로봇의 두뇌인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전기를 정말 미친 듯이 먹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고 그 결과 전기 인프라와 에너지 공급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T 같은 회사가 노리는 포지션은 이겁니다. 미국 안에서 에너지 부품을 만들고 공급망을 미국화하는 제조회사. 요즘은 가격이 싼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만들었는지, 정책 리스크가 없는지가 매출이랑 직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TE가 미국의 대표 에너지 제조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때 장기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 복잡하게 말 안 하고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유상증자와 전환사채가 실제로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지입니다. 말이 아니라 딜이 깔끔하게 클로징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12월 31일 FEOC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정리됐다고 말하는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규정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세액공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전후 공지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G2 어스틴 공장이 말이 아니라 진짜 공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지, 토목, 발주, 공사, 진행 이런 것들이 하나씩 확인되기 시작하면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CEO가 미국 부통령과 직접 만나 에너지와 제조업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도 당장 숫자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이 기업이 어느 방향을 보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긴 합니다. 물론 유상증자는 아프고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주 투자는 항상 불편한 구간을 견뎌야 다음 단계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회사가 정말로 G2 공장을 완성하고 미국 에너지 공급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계속 지켜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